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부 황정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형래입니다. 2020년도 2학기 우수논문상을 받게 되어 제 연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공기 중 감염성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중 오늘은 공기 중 감염성 박테리아를 신속히 모니터링하는 연구와 발표 말미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모니터링하는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접촉 감염이지만 최근 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인정하며 소위 바이러스가 에어로졸로 전파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한 병실에서만 7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례와 엘리베이터에서 단지 몇십 초만 머물렀을 뿐인데 아파트 한 동에서 집단 감염 사례를 통해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없는 감염은 에어로졸 감염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감염을 일으키려면 에어로졸 공학과 생물학적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이슈로 나뉩니다. 바이러스가 공기를 따라 얼마나 멀리까지 이동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생존하는지에 대한 이슈입니다. 입자는 크기가 작을수록 멀리 이동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출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로 비말, 즉 입에서 나온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가 이동하는 거리를 6피트, 약 2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기 중 비말 및 에어로졸 상태의 바이러스는 5마이크로보다도 작은 입자도 매우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유행 시 실내 다양한 환경에서 바이러스를 측정해 보니 대부분의 공기 중 바이러스 사이즈가 2.5 마이크론 이하였으며 병원의 응급실에서 공기 중 인플루엔자를 측정하니 54% 정도가 4 마이크로미터 이하였고 각 도축장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공기 중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바이러스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존성의 문제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메르스 바이러스는 온도가 20도씨, 상대 습도가 40%인 표면에서 72시간까지도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20도씨, 상대 습도 30에서 50%일 때 공기 중에서 75시간 이상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병원의 입원 병실의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씨, 상대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여서 바이러스 생존에 최적화된 조건이므로 병원에서의 공기 감염은 가능성이 그 어떤 장소보다도 높은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멀리 이동하며 오래 생존하는 감염성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컨트롤 타워에서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대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감염 의심자를 검사하고 방역을 통해 대규모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기 중 특정 감염성 박테리아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알고자 하는 특정 박테리아의 공기 중 농도가 매우 낮으므로 센서의 검출 한계 이상의 샘플을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박테리아를 가장 신뢰도 높게 측정할 수 있는 검지 방식인 PCR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CR은 액체 상태의 박테리아를 측정하기 때문에 공기 중 박테리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박테리아를 액체에 먼저 포집해야 합니다. 상용 PCR 장비의 검출 한계는 약 1만 16S RNA 카피 퍼 밀리리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박테리아의 농도는 약 1 큐빅미터당 1만 16S rRNA 카피의 농도로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PCR의 검출 한계 이상의 박테리아 샘플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 박테리아를 100만 배 농축해야 합니다. 공기 중 박테리아를 모니터링하는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지만 상용 공기 포집기는 농축 능력이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100만 배보다 한참 못 미치므로 포집 시간에만 최소 수십 분에서 수시간이 걸려왔습니다.
따라서 농축 능력이 100만 배 이상인 포집기 개발을 통해 포집 시간을 최대로 단축시키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의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산업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인 전기집진 방식을 통해 공기 중 박테리아를 액체에 포집합니다. 박테리아는 포집과 동시에 유체 채널 내부로 이송이 됩니다. 유체 채널의 외부를 자석이 감싸고 있는데 박테리아 포집 전에 코네이가 코팅된 자성 입자를 유체 채널에 흘려서 내벽에 설치합니다. 박테리아는 채널을 통과하는 도중에 코네이와 만나면 흡착을 일으켜 채널 내부에서 농축되게 됩니다. 농축된 박테리아를 수거하기 위해 채널 외부를 감싸고 있는 자석을 떼어내고 소량의 액체를 흘리면 고농축된 박테리아가 수거되는 원리입니다. 연구의 목표는 포집기의 공기 중 박테리아 포집 능력과 유체 채널의 농축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공기 중 박테리아를 100만 배 농축시켜 팬데믹 상황에서도 공기 중 박테리아의 신속히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공기 중 박테리아를 모사하기 위해 입자 분사 장치인 아토마이저를 이용해 박테리아를 공기 중에 분사합니다. 실험에 사용된 박테리아는 네 종류의 감염성 박테리아입니다. 전기 포집기를 통해 공기 중 박테리아를 1분간 액체에 포집하고 박테리아 포집액을 유체 채널로 이송하여 추가 농축했습니다. 포집기의 공기 중 박테리아 포집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공기 중 입자 계수기인 APS라는 장비를 사용했으며 포집된 박테리아가 유체 채널을 통과한 후에 얼마나 농축되었는지는 형광현미경, PCR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포집기가 공기 중 박테리아를 액체에 최대로 농축시킬 수 있는 포집 조건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에서 테스트하여 공기 유량 10 LPM, 인가 전압 마이너스 7kV일 때 8만 배 농축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박테리아에 대해 거의 비슷한 포집 효율을 보였으므로 박테리아의 종류에 따라 포집 효율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액체에 포집된 박테리아는 유체 채널로 이송되고 액체 상태에서 한 번 더 농축됩니다. 앞서 박테리아는 코네이의 흡착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결과 코네이에 박테리아가 흡착된 것을 확인하였고 성분 분석을 통해 흡착된 것이 박테리아라는 것을 더블 체크했습니다. 농축 전후 형광현미경 사진을 통해 농축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각 사진의 왼쪽이 농축 전, 오른쪽이 농축 후인데 농축 전보다 농축 후에 수십에서 수백 배 박테리아가 많다는 것을 통해 가시적으로 농축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PCR을 통해 농축 전후를 분석한 결과 농축 후에 더 빠르게 검지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PCR로 약 16배 정도 농축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초록색이 공기 중 박테리아를 액체에 포집했을 때, 그리고 빨간색이 이후 유체 채널에 농축했을 때 농축 능력을 나타냅니다. 공기 중 박테리아의 농도를 점점 줄여가며 실험했는데 농축 능력은 공기 중 박테리아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오히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험실 스케일에서 포집 장치와 추가적인 농축 기술을 통해 공기 중 박테리아를 1분 내에 100만 배 이상 농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필드에서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포집기인 SKC 바이오샘플러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개발한 포집기가 약 1200배 정도 높은 농도의 박테리아 샘플을 획득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방법을 통해 공기 중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 실험했으며 그 결과 10분 안에 100만 배 농축이 가능하다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공기 중 바이러스의 농도를 실제 바이러스 팬데믹 농도까지 낮춰가며 공기 중에 분사해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팬데믹 시 공기 중 농도는 1.2 ppf per 미터 상승인데 액체에 포집하면 공기에서 액체로의 부피 감소 때문에 약 6만 7천 배 농축되므로 0.08 ppf per 밀리리터로
밀리리터의 농도로 바뀝니다. 이 바이러스 포드백을 PCR 분석하면 디텍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유체 채널에서 10분간 추가 농축을 하면 PCR CT 넘버가 33.8로 감소하여 마침내 검지가 가능한 수준까지 농축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두 종도 유체 채널을 이용하여 농축하기 전에는 검지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지만 농축 후에는 검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비슷한 컨셉의 연구를 통해 개발한 공기포집기를 이용하여 한 대학병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음압병실 내에서 공기 샘플을 포집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관련 논문의 투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기 집진 방식의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포집과 유체 채널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공기 중 바이러스 농축 능력인 100만 배를 달성하였고, 팬데믹 상황에서 1분 내에 내지는 10분 내에 PCR에 검출 한 개 이상의 바이러스 혹은 박테리아 샘플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논문은 지난해 말 바이오센서 앤 바이오일렉트로닉스 코비드-19 바이오센싱 테크놀로지 스페셜 이슈에 오픈 액세스로 게재되었으며, 감염성 박테리아에 대해서도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여 ACS 센서스의 표지 논문으로 게재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제 이메일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